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프로그램 출발하기 전보다는 시장의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도 4025선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2% 후반대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3% 가까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오늘 삼성전자 좀 강한 날인데 시장 전반적인 이슈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석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이슈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이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 그렇게 크게 하회하진 않았고 오히려 브로드컴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 대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미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S&P 500의 포워드 P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2.5배를 찍고 이번에 좀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P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3배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정도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목에 차 있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건강한 밸류에이션 조정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미 증시가 좀 안정화돼야지 국내 증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미 증시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 정도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22배, 23배 정도를 넘어서면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기업 이익이 이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여기서 상승의 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EPS 추정치만 봤을 때 전체적인 S&P 500의 EPS 추정치가 올해 증가분 대비 내년 증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은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라는 거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크로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금리 인하 구간에 멀티플을 보통 우리가 좀 더 준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금리 인하 구간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이 이렇게 그리고 미국 증시 전반이 흔들리니까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또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실 하이닉스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기준 한 8%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일단 올라가는 구간인 거는 명확하다라는 관점을 일단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포워드 PBR 기준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확인해 보니까 1.4배 중반대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 2배 초반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1.4배면 사실 이게 일반적인 메모리 업사이클 대비보다도 가치가 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메모리 사업자로서 1위의 자리에 있을 때 삼성전자의 PB 밸류에이션은 한 2배 수준까지는 가볍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사이드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지금 PBR 2배 초반인데 저희가 뭐 최근에 연구원님들 자료를 보면 한 PBR 3배 수준이 평균치더라고요. TP 산정할 때. 그렇게 보면 업사이드가 70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3배가 비싸지 않냐 아니면 뭐 삼성전자 PBR 2배가 비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그때는 워낙 반도체 수요가 좋았잖아요. 뭐 세트 수요라든지 IT 수요가 워낙 좋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불가능했고 실내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와 실적이 올라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자세히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할증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AI 사이클 경우에는 메모리와 그리고 AI 슈퍼 사이클이 결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과거 잣대로 PBR 밸류에이션을 하기보다는 좀 더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뭐 전자는 최소 PBR 2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2.8배에서 3배까지는 치고 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아까 지금 현재 1.5배 수준 PBR 기준으로 네. 선행 PBR 기준으로 맞습니다. 2배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2배 수준을 대입을 해서 보면 한 14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14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갈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상방을 2.4배에서 아까 3배까지 정도, 네, 맞습니다. 3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7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요. 앞으로 한 1년 동안 우리가 목표 주가로 삼는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AI 거품론이라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이슈로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투자 캐펙스라든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제 투자 캐펙스 먼저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이클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한창 호황으로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캐펙스 투자를 활발히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사이클이 좀 다른 점은 지금 AI 캐펙스가 일반 레거시 캐펙스를 잠식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캐펙스 메모리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HBM 쪽으로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캐펙스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도체 업사이클 때 항상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적은 잘 나오지만 캐펙스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때부터 좀 내리막길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 사이클 때는 일단 캐펙스 투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빅테크 쪽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브로드컴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브로드컴 측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HBM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매출 총익률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메모리 업체들의 HBM이라는 스페셜티 메모리가 얼마나 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우리들이 얼마나 스페셜티한지를 우리 업체들이 네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배력이 높으니까 브로드컴이 여기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런 부분보다는 네네. 브로드컴은 사실 저희 HBM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거고 네. 그러면 이 원가 부담이 결국 HBM이라는 거잖아요. AI 반도체를 칩을 설계할 때 네. 그러면 HBM이라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HBM3E 그리고 HBM4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거의 40% 50% 이상 3E보다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고 뭐 다른 데서 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높게 불러도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공급 쇼티지를 활용해서 지금 기술력 있는 제품을 고가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증을 충분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게 이제 AI 투자 붐 때문에 일어난 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반도체는 항상 봤던 이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잡고 이걸 길게 끌어가도 될까요? 투자 기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뭐 근 30년 동안은 사실 이 반도체라는 거는 특히 메모리 기준으로 완전히 사이클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건 이 AI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지금 레거시까지 같이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를 언제 매도를 하고 또 언제 또 비중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삼성전자는 약 한 10개월에서 11개월간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 사이클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소 1년 6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상승 기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퀀트 관점으로 봐도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한 11개월 정도, 한 반 정도 왔다라고 저희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길게 본다면 2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과거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네, 상승하더라. 이것도 봐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겠죠. AI 이 투자가 과연
얼마나 시장을 바꿔놓느냐. 최근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D램 메모리 하는 회사들 PBR로 보지 말고 이제 PER로 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100만 원 목표가 SK 하이닉스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 패러다임이 변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가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만 저희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2026년도 내년에 우리가 반도체 외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업종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단 작은 업종 중에서 엔터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엔터 업종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또 금리 인하기 때 언제나 주목받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터 바이오를 좀 내년에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먼저 엔터 쪽을 말씀을 드리면 엔터가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뭐 블랙핑크의 앨범 발매 지연이라든지 사실 그리고 BTS는 올해 하반기 복귀 예정이었지만 어쨌든 연기가 됐고 내년 1분기 때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다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에 BTS가 복귀할 예정이고 이게 엔터 산업 전반의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하이브의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YG엔터 주가를 유심히 보면 내년 하이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사실 블랙핑크가 복귀할 거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24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던 거는 올해 한 5월달 기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거 뭐 BTS 복귀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이게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올해 YG엔터의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블랙핑크가 복귀하고 나서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결국엔 YG엔터의 주가도 실적 기반으로 오른 건 맞거든요. 그래서 YG엔터가 24년 대비 25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하이브도 그 부분을 내년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좋았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 비용 이슈도 있었고 신인 대비가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구간에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내년에 BTS라는 메가 IP가 돌아오게 되고 마진이 높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OP 마진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